아침에 이제 시황 전달하다 보면은 네. 미국 얘기 많이 전달을 하는데 맞아요. 사실 이 한국 정치인들은 제가 잘 알거든요. 네. 맨날 뉴스 보니까. 근데 미국 뉴스는 잘 안 보니까 네. 미국 정치인들 그리고 뭐 정치인들 주변에 있는 기업인들 얘기를 좀 네. 썰을 좀 듣고 싶은데. 네. 사실 요즘 한국 정치가 워낙 드라마틱해서 미국에서도 사실 핫한 주제예요. 맞아요. 그렇지만 미국도 뭐 사실 만만치 않은 네. 그런 거고, 사실 워낙 요새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종횡무진이잖아요. 네. 사실 아는 내용들 조금 네.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한번 빼 먹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네. 트럼프라는 사람하고 결이 참 맞는다 생각했는데 네. 모두가 다 결이 맞는 것 같진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사실 일론 머스크가 지금은 트럼프랑 결이 잘 맞는데 네. 한 2, 3년 전만 해도 네. 굉장히 사이 안 좋았었잖아요. 맞아요. 네. 네, 반대편에 있었죠. 정반대편에 있었고, 그래서 처음에 일론 머스크가 도지 행정부의 스왈라미 비빅인가 그 친구랑 같이 들어간다 그랬을 때 이게 좀 신기하다라고 할 정도로 미국 정치의 한 가운데로 들어간 느낌이다 네. 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여러 가지 지금 잡음도 있고 노이즈도 있는데, 어제 사우디에서 같이 빈살만 왕세자를 만난 걸 보면 릴레이션십은 여전히 좀 굳건한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면 제가 왜 이걸 여쭤봤냐면 네. 사실 이제 머스크가 중간중간에 트럼프 캠프 출신의 어떤 장관 인사들하고 자꾸 부딪히는 걸 보여줬거든요. 많이 부딪혔죠. 일단 대표적으로 우리 많이 나오는 얘기긴 한데 베센트 장관, 루트닉 장관 네. 요 사람들 얘기가 가장 중점일 것 같은데요. 러트닉이 상무장관이죠. 네. 미국의 전반적인 정책 결정과 관련한 의사결정을 하는 장관이고요. 이분의 백그라운드가 그 켄토 피트제랄드라는 미국의 금융회사 투자은행이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은행의 이제 CEO 네. 출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분이 사실 좀 월가에선 입지전적인 인물인 게 켄토 피트제랄드라고 하면 사실 한국에서는 잘 모르시에요. 네. 한국은 골드만삭스, 그쵸. 모건 스탠리, JP 모건 잘 아시지만 네. 거기보다 규모는 살짝 작지만 굉장히 저력 있는 투자은행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가 또 사실 여러 가지 스토리가 좀 있는 게 네. 러트닉 장관 같은 경우가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CEO를 했을 거예요. 제 기억에 맞으면 네. 30대 초반부터 네. CEO를 해서 거의 20몇 년 이상 이제 CEO로 자기의 왕국을 끓인 거죠. 창업주하고 어떻게 보면 멘토 멘티 같은 네. 사이였고, 또 그리고 켄토 피트제랄드가 이제 그 9.11 네. 그 9/11이 그게 2001년 그 테러 사태에서 네.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네. 하우스 중에 사실 하나예요. 제 기억에 한 2-3천 명 사망했을 텐데 맞아요. 그 중에 한 3분의 1 가까이. 저도 정확한 숫자는 네. 사실 모르겠지만 거의 조직의 절반 이상이 사실 이제 사라졌다. 동생도 그때 사망했다.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무너졌던 거를 사실 젊은 나이에 CEO를 올라서서 빨리 재건을 했던 네. 그런 케이스여서 이제 창업주로부터는 거의 완벽한 신뢰를 받고 있는 분이고, 사실 이제 30대 초반부터 거대한 투자은행의 CEO를 네. 한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만큼 카리스마도 있고 결단력도 있고 한번 무너졌던 조직을 살려냈던 굉장히 이제 그 성공을 만들어본 그런 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루트닉은 약간 금융인 출신의 입지전적인 인물. 맞아요. 그럼 이제 베센트는 또 어떤 스타일인가요? 베센트도 금융권 출신인데 결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그 러트닉 같은 경우는 투자은행의 CEO로 네. 어떻게 보면 그 정석적인 금융회사의 장을 했던 네. 분이라고 보면, 베센트 같은 경우 헤지펀드 출신이에요. 그래서 젊었을 적부터 여러 가지 이제 그 펀드 운용 쪽에서 일하다가 조지 소로스하고 합류를 했어요. 원래는 짐 로저스하고 먼저 알았고, 네. 그 다음에 조지 소로스하고 합류를 하면서, 보통 이 조지 소로스라고 하면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매크로 헤지 펀드다라고 네. 하는데, 매크로 헤지 펀드가 말이 어렵지만 정말 쉽게 설명하면 돈 되는 거 다 하는 네. 이제 투자였고, 그때 제일 유명했던 게 영란은행, 그러니까 뱅크 오브 잉글랜드, 영국 중앙은행을 무너뜨린 사람으로 조지 소로스가 기억이 되잖아요. 네. 베센트가 네. 소로스 펀드의 그 영국 법인 대표였어요. 오호. 그래서 그거를 동시에 이제 소로스하고 한 명 더, 제 기억이 지금 살짝 잊었는데 네. 주요 펀드 매니저 둘이서 사실 그걸 주도를 해서 영국 은행을 무너뜨리고, 그 다음에 1년인가 2년인가 있다가는 일본은행, 네. 중앙은행 대상으로도 얘를 공격해서 돈을 조 단위 이상으로 벌었던 그런 매니저예요. 조지 소로스가 그런 걸로 유명했었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조지 소로스의 오른팔과 같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해도 큰 과언은 아닐 것 같다. 사실 둘 다 따져보면은 그 프로세스에 어느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사실 조금 이제 베센트는 좀 더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었다면은 약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러트닉 같은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굉장히 차근차근 올라온 스타일이다. 그럼 좀 더 이 사람이 러트닉이 온건한 사람 같고 네. 베센트가 좀 더 급진적인 사람인 것 같은데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네. 미국 정가에서는 좀 반대 느낌이란 말이에요. 반대 느낌이고 사실 여러 가지 행동들도 사실 반대예요. 이번에 미중 간의 갈등이 극적으로 타협되고 여러 네. 국가들과 무역 타협을 하는데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베센트의 공이 크다. 네. 라고 하거든요. 네. 이 심지어는 일부에서는 뭐 트위터 같은 데서는 트럼프 대통령은 베센트가 너무 이게 온건하게 무역 협상을 하는 게 싫다라는 식의 얘기도 나올 정도로 베센트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평가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베센트 같은 경우는 워낙 엘리트 출신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판단을 중시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 관세 협상에서도 네. 그 월가 혹은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이끌고 있고요. 그렇죠. 지금 러트닉 같은 경우는 조직을 장악하면서 끌고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네.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동시에 굉장한 카리스마 혹은 네. 이제 자기가 의사결정을 주도해야 되는 그런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둘이 좀 많이 부딪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그 맥락이 어느 정도 느껴지는 게 네. 어느 정도 트럼프의 그런 관세 정책의 방향성이 바뀌었던 기점이 언제였냐면 국채 금리가 치솟을 때였거든요. 맞아요. 그 직전에 월가에서 우려하는 목소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 네. 이렇게 생각하면 월가의 의견이 베센트에 닿았고 베센트가 그 월가의 의견을 좀 대변하듯이 좀 더 온건한 관세 정책으로 이끈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사실 그것도 충분히 맞는 해석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베센트와는 다르게 러트닉 같은 경우는 켄토 피츠제랄드를 조금 더 얘기 드리면 네. 저희의 굉장히 좋은 파트너긴 합니다만 네. 조금 독특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제가 봤던 데이터가 맞으면 켄토 피츠제랄드의 그 회사의 대차대조표를 보면 뭐 자산, 부채, 자본 이렇게 있는데 자산 중에 상당수가 비트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투자은행임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이미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인 회사랑은 좀 결이 다르다. 그러니까 전통적인 월가의 논리대로만은 움직이지는 않을 수도 있는 회사다라고 그렇죠.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반대로 이제 그 베센트 같은 경우는 본인이 걸어온 그런 길들이 자산운용업에서 정말 정점에 있었던 네. 그 회사의 펀드 매니저를 했기 때문에 훨씬 더 월가의 요구를 더 잘 이해하고 빨리 받아들일 수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보니까 사실 네. 좀 그 뒤에 가려진 흑막의 이야기들이 좀 이제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러트닉이랑 베센트가 그렇게 결이 다른 사람이라는 건 이해가 되겠는데 네. 러트닉을 또 추천한 건 또 일론 머스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왜 그랬을까요? 최근에 그러고 나서 사실 러트닉이랑 갈등이 또 있었고 네. 그러고 또 베센트랑도 잘 지내는가 싶더니만 갈등이 또 있었다고 들었거든요. 계속 갈등이 있는 것 같고요. 네. 이거는 이거 제 정말 사견인데 네. 일론 머스크는 정말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네, 너무 최고로 똑똑한 사람이라서 뭐 합니다. 다들 똑똑한 사람인데 똑똑한 사람들끼리 있으면 어떤 현상이 좀 일어날 수가 있냐면 네. 진짜 사견입니다. 네. 그 자막 처리해 네, 주시네요. 알겠습니다. 동족 혐오가 일어나기 되게 쉬워요. 동족 혐오가. 네. 왜냐하면 다들 날고긴다고 내가 제일 똑똑하다고 하는데 사실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이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일론 머스크 같은 경우도 도지 정책을 펴면서 굉장히 급진적인 정책들을 많이 폈거든요. 네. 베센트 같은 경우는 도지의 역할이라든지 아니면 그 성과에 대해서 종종 계속 무시하는 발언들을 많이 해요. 뭐 일견 이해는 가요. 왜냐하면 사실 원래 절감하기로 했던 예산이 1조 달러였나? 네. 그 정도 수준으로 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실제 절감한 건 그거의 한 4분의 1, 5분의 1밖에 안 되고 네. 그리고 이마저도 사실 절감하는 그 과정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에 네. 미국 정부 입장에서 오히려 그 숨겨진 비용이 더 커질 수도 있다라는 이런 우려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터프했죠. 맞아, 터프해요. 그래서 네. 정말 합리적인 금융권에 있는 사람으로 본다라면 일론 머스크의 행동 자체가 뭔가 좀 못 믿어왔을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이제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이런 합리적인 사람들을 보고 있으면 그렇게 해서 언제 할 건데? 라는 게 생기는 거죠. 그쵸. 그거 다 해가면서 하는 게 지금 당장 이제 국가 부채를 줄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인데 그걸 언제 할 거냐? 규제 혹은 개혁은 언제 할 거냐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또 너무 똑똑한 분들의 네. 특징을 저는 아니지만 지켜봤던 사람으로 하면 잘 못 기다려요. 이게 내가 맞다라고 생각하는 걸 해야 되지 네.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걸 잘 못 보는 게 그런 분들 좀 특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좀 사이가 좋기는 힘들지 않나.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러트닉도 그렇고 베센트도 그렇고 네. 어쨌든 밑바닥에서부터 올라간 느낌이단 말이에요. 직원으로서. 그렇죠. 네. 맞아요. 반면에 머스크는 한 번도
직원인 적이 없었고 맞아요. 창업자. 항상 창업자였지 않습니까? 다르죠. 이게 항상 내가 당장 터프하게 끌더라도 어떤 네. 반대가 있더라도 부딪히더라도 끌고 나가는 반면에 두 명의 장관은 이렇게 메이크업하는 그 과정들이 빌드업하는 과정들이 네. 있었단 말이죠.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좀 부딪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추천한 사람이 러트닉인데 러트닉이랑도 싸우고 베센트랑 싸우고 최근에 베센트랑도 한번 백악관에서 뭐 싸웠다는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트위터를 보면 네. 서로 가슴을 부딪히면서 싸웠다. 서로 이제 가슴을 부딪히는 느낌으로 대치를 했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일부는 약간 미국 문화 같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한국하고 미국은 네. 혹은 아시아하고 미국은 좀 결이 다른 게 영어를 한국어로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하이 컨텍스트하고 로우 컨텍스트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 한국의 같은 경우는 아시아는 거의 대부분 하이 컨텍스트 사회라고 하는 게 네. 저희가 얘기하거나 관계를 쌓거나 뭐 일을 함에 있어서 함- A를 A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네. 그 뒤에는 여러 가지 배경들을 그렇죠. 감안을 하고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는 로우 컨텍스트니까 A라고 하면 A고 B라고 하면 B예요. 그래서 컨텍스트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숨겨져 있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서로 추천하고 같은 이제 행정부에서 일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생각했을 때 이게 아니다라고 하면 그냥 부딪히는 거예요. 굉장히 좀 뭐랄까요? 단어의 풍부함이 적은 나라의 특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사실 중국이나 한국 네. 같은 경우는 이제 한자 기반이기도 하고 사실 상형 문자 기반이기도 해서 네. 문자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어떤 고사들도 많고 그렇죠. 사실 뭐 삼국지 보다 보면은 빈 찬업을 보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가 알아서 죽어라. 약간 이런 거지 않습니까? 너한테 그렇죠. 네가 먹을 밥이 없다. 그렇죠. 요걸 이렇게 비유도 네. 많이 하고. 근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너 그만뒀으면 좋겠어. 바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빈찬업을 보내면 선물을 줬나 보다라고 그렇죠. 생각하겠죠. 왜 하나만 주셨지? 두개 안 그렇죠. 주시고 이렇게 잘못 생각했을 때. 배달했나 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런 표현에 있어서 함의가 되는 어떤 그 용례들이 적다 보니까 맞아요. 바로바로 그냥 부딪히고 풀고 싸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네. 보면은. 최근에 뭐 무슨 국세청장 임명하는데 일론 머스크가 미는 사람이 밀리고 베센트가 미는 사람이 됐다고 네. 들었거든요. 그래서 파워 게임들을 보면은 베센트가 최근 2, 3개월 정도 굉장히 리딩하고 있다는 생각. 네. 그러니까 관세 정책도 러트닉을 밀어내고 베센트가 맞습니다. 끌고 가고 있고 뭐 정부의 롤로만 보면 관세는 상무부에서 하는 게 맞아요. 저도 그렇게 네. 생각했었는데. 재무부는 사실 미국 국내에 일을 할 거고 네. 외교 관계나 다른 나라 하는 건 상무부에서 하는 게 사실 맞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밀어내고 뭐 하는 것도 좀 이상하긴 하지만 뭐 트럼프 행정부하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상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긴 하죠. 다들 그러나 보다 하고 넘어가는 느낌은 좀 들고요. 네. 근데 그렇다고 러트닉이 완전 배제됐느냐라고 보면은 러트닉이 주장했던 어떤 펜타닐. 사실 러트닉은 사실 펜타닐에 대해서 굉장히 예민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이번에 중국이랑 협상하는 과정에서 중국은 10%로 낮췄지만 미국은 네. 프리미엄 20% 가져가는 이유가 맞습니다. 펜타닐 20%가 붙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베센트가 주도를 했다 하더라도 네. 러트닉이 주장했던 어떤 그런 그 펜타닐 이슈는 계속 가져가는 게 네. 이런 말 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사실 어떤 그 왕은 그 이제 2인자를 키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항상 경쟁을 하죠. 무조건 항상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2인자를 계속 경쟁하는 과정이지 않나라는 네.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럼 이제 머스크는 지는 해냐, 러트닉은 지는 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네. 그 굉장히 그런 소통에 세련되지 못한 과정이었나 싶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일론 머스크가 도지 규정이 공식적인 정부 기관이 아니라 비공식 자문 기관이기 때문에 네.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미국 정부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120일인지 160일인지 제가 기억이 좀 그렇죠, 희미한데 맞습니다. 예. 그럼 사실 그거를 풀로 사용하게 되면 5월 중순에서 6월 초면 끝나요. 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주주들 입장에서 보면 네. 일론 머스크가 제발 좀 그만하고 돌아왔으면 좋겠고 맞아요. 도지에서 정부 효율화시킨다고 정부 기관들 해고하고 축소하는 과정에서 반발이 너무 심했잖아요. 그렇죠. 테슬라 불태우고 낙서하고 맞아요. 테슬라 차주들은 차 뒤에다가 저는 뭐 지지하지 않습니다. 이 차는 일론 머스크가 도지하기 전에 산 차입니다. 이런 거 붙이고 다녔거든요. 네. 미국에서. 네. 너무 무서우니까. 근데 제발 좀 돌아왔으면 좋겠다는 생각하면서 일부에서 좀 좋게 해석하시는 분들은 트럼프가 일론 머스크가 돌아올 수 있는 좀 판을 깔아준 게 아닌가라는 해석도 하시는데 이건 네. 뭐 알 수는 없고요. 저는 약간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또 윤활유 역할도 잘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트럼프는 사실 강경한 스탠스를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가져갔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누군가 옆에서 말려줘야 하거든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중국 관세 정책이 있어서 일론 머스크가 계속 목소리를 냈잖아요. 맞아요. 트럼프도 너무 갔다 싶을 때 말려주는 사람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역할도 중국 사업을 하는 일론 훌륭하게 한 머스크가 것 같아요. 그건 정말. 윤활유 역할을 좀 잘했던 것 네. 같습니다. 덕분에 사실 어쨌든 뭐 90일 한시긴 하지만 네.
관세도 좀 훨씬 더 낮은 걸로 결정이 돼서 네. 시장에서는 뭐 리버설 트레이딩이다. 트럼프의 리버레이션 데이 그 기억나시죠? 그 판자에다가 네. 국가별로 몇 맞아요. 퍼센트 몇 퍼센트 진짜 이거 보통 일본 방송에서 많이 제가 하는데 그 얘기 많이 해요. 일본 예능에서 이렇게 뛰어가면서 맞아요 하잖아요. 그거 들고 와가지고 했던 리버레이션 데이 전후로 시장이 돌아갈 거냐라는 네. 얘기를 하는데 돌아갔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리스크 온인 것 같습니다.